그렇지만 여러분들 깜짝이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상승 구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평균적으로 우상향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한 번 일시적인 상승이 딱 되고 네.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2번에서 최대 7번까지 7번. 예,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총 4번에서 5번 정도의 상승 구간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초입부 한 2, 3단계까지는 확실한 상승을 보더라도 상승이 되고 있다 감지를 하게 되더라도 뭐 그 안에 사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실패제로 라온. 네, 라온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반성하시나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미혼인 줄 알고 있는데요. 아무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다둥이 아빠입니다. 3명입니다. 애국자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코로나 감기라고 하죠. 그게 너무 유행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프다 보니까 애기들 다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정도 어. 병원을 왔다 갔다 맨날 하면서 아이들 케어하고 강의도 이것저것 네,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바빠서 촬영을 이런- 하지 못하. 그러니까 중요한 못했습니다. 일들이 겹치니까 이런 걸 할 시간은 없었군요. 아니죠.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기념으로 이제 또 선물을 주셔야죠. 그럼요. 네. 최근에 네. 아주 핫한 플레이스 네. 서울 최강자 네. 한번 모셔봤습니다. 일단 어디예요? 첫 다시 번째. 하세요. 네. 송파 잠실. 송파구. 뭐 엘리트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이름도 앞글자를 따면은 엘리트예요. 무슨 말이에요? 엘스, 그래요? 엘센트, 저는 헬리오밖에 모르는데. 트레지움. 그래서 송파 잠실 엘리트 음. 대단지. 음. 너무 핫하죠. 네. 거기랑 이제 또 비교할 대상이 어디일까요? 물론 이제 강남권하고도 이제 비교해서 송파를 차선책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송파랑 거의 친구격인 동끝지는 한강 이북에 유일한 한 유일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용산입니다. 용산. 예.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두 친구의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몰라요. 몰라요. 용산보다 동생급인데 네. 어디일까요? 거기도 아주 그냥 핫하죠. 여의도. 여의도가 동생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서초구하고 강남권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근소한 차이로 송파 잠실을 선택하고요. 왜? 송파 잠실은 학군, 뭐 학원가, 완벽해요? 소비 상권 다 또 직주 근저 너무나 완벽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래도 좀 뭔가 고착화된 그런 선택지보다 나는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의 핵심부의 그 심장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송파 잠실하고 친구격인 어디? 용산을 선택합니다. 일단 근데 용산은요, 네. 잠실보다 좀 단점이 있어요. 인프라 학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의 핵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이 있죠. 용산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동생이 누군가를 좀 누군지 알고 있으면 또 수월하거든요. 그곳이 어디냐? 여의도예요. 근데 또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학군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일자리와 입지가 완전 요새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닮은 듯해서 바로 그 밑에 여의도가 가격을 따라가고 있어요. 용산 다음이 용산은요. 여의도인가요? 예. 용산을 이길 수는 없지만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용산에 살고 싶은데 조금 비싸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여의도. 근데 나는 돈이 있는데 여의도하고 용산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용산. 예. 그러니까 이 이렇게 급지에 된다는 대해서 겁니다.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자녀를 좀 엘리트다운 코스를 밟게 해주고 싶다. 그럼 어디? 잠실. 그렇죠. 약간, 엘리트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권 초핵심 지역이 하락이 멈추고 이제 반등. 초핵심 지역들만 반등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최저가 반등은 벌써 한 3억 전후로 해가지고 벌써 펌핑이 됐습니다. 이전 최저가에 대비했을 때 네. 3억 이상. 네. 금매는 끝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금매는 네. 잡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앞으로는 지금 뭐 상승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이어서 계속 억 그런 단위 상황은 아니죠. 상승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네. 또 일시적 반등은 했지만 다시 약간의 조정이 돼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된 최고점 그걸 잡지 마시고 조금 하락을 하거나 네. 금매권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좋은 이제 방법. 금매를 네.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겨울에 최저가 초금매는 잡을 수가 없죠. 늦었다. 그러면 이제 초액신 지역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네. 금매는 끝났다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깜짝이야.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나중에 상승 구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평균적으로 우상향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한 번 일시적인 상승이 딱 되고 네.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2번에서 최대 7번까지 7번. 예,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네. 때 총 4번에서 5번 정도의 상승 구간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초입부 한 2, 3단계까지는 확실한 상승을 보더라도 상승이 되고 있다 감지를 하게 되더라도 뭐 그 안에 사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4번, 5번 상승 구간이 되어 있는 현 시점이 왔으면 그건 좀 위험 신호입니다. 계속되는 상승 구간 이후에는 분명히 하락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왜? 없네요. 네.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경제 학자가 될 거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매매 그래프는요. 돈의 양, 시중에 풀리는 그 통화량의 수치에 비해서 정확하게 반비례를 하거든요. 반비례. 예. 그러면 통화량이 이렇게 매년 조금씩 물가 상승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면 화폐 가치는 이렇게 하락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동산 매매가도 매년 조금씩 안전하게 물가 상승하는 것처럼 따라가야 그보다 된다. 조금 더 위에 이게 기울기가 딱 매년 원만하게. 일정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 정상 그래프를 근데 상승장 구간 때는 무시하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락 조정이 와서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일시적 반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예전 겨울 그때 그 가격보다 최저가처럼 하락은 되지 않겠지만 약간의 조정이 되어가면서 W 구간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의 우상향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왜?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미국 모든 선진국의 모든 부동산들이 그런 방향대로 흘러가고 거시적인 경제 관점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 조건들을 다 분석하면 이게 간단한, 이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매크로 관점 기준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정말 투자하기 너무나 쉽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에 자산 투자, 즉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함정이 있죠. 이런 너무 상승 구간에 쫙 가팔라졌다가 떨어지는 구간 맞이하게 되면 이제 끝났다. 기존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엄청난 공격, 타겟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 압박과 실제적으로 자금 융통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네요. 네, 그래서 새로운 그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자산 시장의 기득권과 그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 표현인데요. 부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부동산의 이런 흐름을 간단한 기준 확실하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걸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매수하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죠. 뭐 최저가를 못 샀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자산을 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거예요. 마치 14년대에 매수했던 그런 적기처럼 지금도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시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또 악성 변수가 발생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락을 조금 하더라도 그 하락장은 기울기가 작년처럼 절대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막 15억에 샀는데 이거를 뭐 한 5천만 원 더 비싸게 샀네. 뭐 아니면 최저가는 13억에 팔렸는데 나는 뭐 고점에 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적정한 시세에 샀고요. 13억은 너무나 싼 최저가에 사신 분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신 거죠. 오늘 좀 길어졌네요. 근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상승 구간이 이제 오게 되고 또 분명하게 어떤 자산 시장이든 주식이든 뭐 어떤 투자든 그런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은 정확하게 뭐 5년 주기, 뭐 10년 주기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상승
구간이 가팔라지면 다시 이제 좀 조정이 돼서 좀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에 맞춰져서 또 내려가고요. 또 너무 또 밑으로 내려갔다 그럼 다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또, 예. 결국에 우상향 법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간단하게 물가 같은 것도 치킨값, 삼겹살값 요즘에 전 식당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삼겹살이 무슨 뭐 15,000원. 원래 12,000원은 너무 상승폭이 크지 않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어쩔 수 이제 없다. 팬데믹 이후에 네.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경기 전반에 네.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공과금도 이제 막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이제 결국에는 자산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단 한 번도 이 패턴이 예, 반복되지 예, 않은 예. 적이.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울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가장 쉽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그러면 기울기가 항상 우상향으로 흘러가죠. 네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승 구간이든 하락 구간이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매수할 때 가격 분석이죠. 싸게 사는 거. 예. 네. 저평가된 매물을 가격 분석을 통해서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 구간에는 이든? 더더욱 큰 이익을 예. 보게 되고요. 하락 구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내가 산 금액보다 그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21년도에 산 것도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도 작은 폭이죠.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싸게 샀으니까요. 네, 또 그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승 구간이 오게 되면 20%까지는 금방 회복됩니다. 벌써 예를 지금 들어서- 핵심 지역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뭐 5억짜리면 뭐 20%, 한 1억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복장 한번 오게 되면요, 금방 1억 회복합니다. 그래서 20% 정도 떨어진 분들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좀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해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오랫동안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런 중간중간 함정이 있어요. 그 기울기보다 이렇게 막 요동치잖아요. 이게 막 그 요동치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 요동칠 때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즘에 핫한 플레이스 네. 잠실, 용산, 여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